이걸 보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KBS랑 SBS의 상태는 조금 낫습니다만 그래도 한 차례만 정부 입장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 4차례는 다 노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송이 아까 여론의 장악력은 지금 세 개를 합치면 60%를 육박합니다. 이 60%를 육박하는 여론 체제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면 국민은 당연히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론 독과점에 대해서 예. 분명하게 우리가 대책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여론 독과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정리해 주시고요. 홍수가 나와서 나라가 이 홍수 때문에 국민들이 여론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잘못돼 있는데 이 홍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미래에 홍수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이창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 편파가 있죠. 자본에 의한 편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권력에 의한 편파, 노조에 의한 편파, 자본에 의한 편파를 비교를 해봤더니 예. 권력에 의한 편파는 전두환 뉴스처럼 완전하게 여론 독과점을 형성했고 노조에 의한 편파도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 독과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에 의한 편파는 제가 보기에 가장 순위가 낮았습니다. 영향력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 아까 최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SBS가 왜 그러느냐, 왜 가장 적게 선정적이냐, 가장 공익적이냐, MBC보다 왜 더 공익적이냐, 그거는 SBS가 권력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허가를 안 내주면 이제 끝장이기 때문에 선정성도 조심하고 이것저것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민영방송이면 이윤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하는 사실 아까 그 자료에 의해서 반박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전 의원님 자꾸 그 주장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론 독과점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하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같이 걱정하자 해서 권력에 의한, 노조에 의한, 그리고 자본에 의한. 예.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요. 예, 그 부분은 최상재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권력에 약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공익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두려워져서 제 말뜻을 좀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 아까 그건 최상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제 진행은 예, 아무튼 최상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SBS에서 파업 정리 집회를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파업 기간 중에 무려 60군데에서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인터뷰 못한 회사가 있다. SBS다 그랬습니다. SBS 출신이시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냉정하게 보셔야죠.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예. 지금 국회가 전쟁이 났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거의 뭐 몸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경위가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85개 쟁점 법안 중에서도 언론 관련되는 법 때문에 그렇게 세게 붙은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지난 2주간에는 가장 핫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KBS, SBS 저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서 저희가 파업하거나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들이 붙었습니다. 아고라를 포함한 인터넷에서도 큰 논란들이 일어났습니다. 보도가 돼야죠. 근데 SBS가 비판한 게 그 비판을 했습니다. 스키장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왔다는 기사보다 뒤에 붙였습니다. 지역 민영 방송들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도 제대로 보도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사가 많다 작다를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말 안 끝났으니까 MBC 들으세요.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9일 동안 6번 방송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KBS, SBS랑 거의 비슷합니다. 99년에 기사의 위치도 파업이 어떻게 기사의 진행된지 위치도 잘 현재 모르시죠. MBC와 다르죠. 기사의 위치도 중하위. 99년 상황하고 지금 제가 한나라당이나 또 뭐 뉴라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그쪽 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불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그런 배경이나 역사에 대한 인식들이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50 때 만들었던 법이기 때문에 나쁜 법이다. 그죠?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한나라당의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민정당까지 가면은 50 군사 정권입니다. 근데 그때 대중들의 관심들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프로야구를 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럼 지금 프로야구 없애야 됩니까? 88 고속도로 그때
호남 영남과 좀 끝날게요. 예. 호남 영남과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거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없애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방송사의 그 보도가 아주 약했습니다. 그죠?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방송사의 기자들이 기자실로 출입하기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때하고 지금처럼 방송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 있을 때 지금 재벌이나 또는 그 거대 보수 신문들이 들어가도 되느냐 이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예. 그 배경과 상황을 보고 주장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쟁점 법안과 관련한 그 여야 간의 갈등 속에서 그 신문이라든가 또뭐 방송 지금 예를 드신 대로 이제 MBC겠죠. 굉장히 그 나뉘어져서 보도가 진행돼 왔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MBC는 굉장히 많은 양의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법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또 큰 신문들은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또 그 방송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MBC 파업을 또 비판하기도 했고요. 사실 나눠져서 굉장히 좀 그 지난 한 열흘 동안 굉장히 이 일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각자의 뭐 이해관계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방송만 따로 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기준은 다르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 그 독자가 돈을 주고 사서 보는 신문하고 예.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요하는 공중파 TV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방송법 69조가 왜 있으며 MBC